안녕하세요. 이번 주 주간 소식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템퍼스가 지금 많이 하락을 했고 시장 전체가 하락하는 분위기여서 굉장히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주봉은 다행히도 양봉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이제 다행히 고점 대비 떨어진 게 다른 것들보다 조금 적어요. 대표적인 것들 뭐 아이온큐라든지 양자 뭐 로켓 이런 거보다 낮은데 우리의 템퍼스는 일단 오른 게 그것들보다 낮기 때문에 당연했던 결과이기도 하고, 이게 그래도 헬스케어 섹터에 발을 얹고 AI와 발을 얹고 두 개를 동시에 하고 있는데 AI 회사로 조금 더 시장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AI 떨어질 때 우후죽순으로 그냥 우르르르 떨어졌죠. 우선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AI 버블이랑 밸류에이션 이슈랑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안 좋은 소식들은 워낙 엔캐리 이슈도 있고 금리 이슈도 있고 뭐 달러 강세 뭐 이거부터 뭐 비트코인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진짜 잡음들이 많습니다. 시장에 보시다시피 지금 빅스 지수가 굉장히 지금 높은 수치에 있죠. 이렇게 팍팍 튈 때가 있어요. 이건 이제 4월 이제 관세 전쟁 할 때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올라왔던 빅스가 찍혀 있고, 그거 말고는 이렇게 딱딱 솟아나 있을 때 보면 좀 무슨 이런 이슈 뭐 이런 시장의 큰 하락과 이제 좀 불안감이 있던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이 지금 공탐 지수도 7, 제가 이거 체크했을 땐 7이었고 지금은 다시 반등하면서 11 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4까지 내려왔었나? 5였나? 뭐 6인가까지 막 내려왔었을 거예요. 장중에는. 공탐지수 차트를 좀 보면 4월에 한번 이렇게 쭉 내려왔다가 지금 또 크게 이렇게 내려와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공탐지수는 0에서 100까지 이제 나눠 놓은 거고요. 0에서 25는 극도의 공포, 75에서 100은 극도의 탐욕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100에 가까워질수록 탐욕이고 0에 가까워질수록 공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0에 가까워질수록 투자자들은 매우 비관적이고 자산 가격이 급락하는 시기임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수 7, 뭐 6, 그게 어느 정도 체감이냐면은 극도의 공포 구간이고 거의 바닥에 가까운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지수는 금융 시스템의 전체에 대한 불신, 대규모 매도세, 경제 붕괴 공포, 유동성 경색 등을 반영하고 있고, 시장에서는 이제 주식이 망했다, 끝났다, 버블 붕괴, 글로벌 위기 같은 헤드라인이 이제 장식을 해주고, SNS나 이제 온라인상에서는 여러 조롱 밈들이 이제 탄생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극도의 패닉일 때 나타납니다. 극도의 조롱과 끝났다, AI 버블이다, 뭐 이제 여러 가지 잡음들이 이제 헤드라인을 장식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정도 때가 어느 정도냐면은 08년 금융위기 때 4에서 6인데 순간적으로 내려갔던 건 아마 더 내려갔을 거예요. 20년 코로나 쇼크 때도 2, 4 갔고 22년 약세장 뭐 긴 조정 때 8에서 12, 이게 반복 조정, 랠리 실패, 투자자 체념 상태가 이때였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버블 때 5에서 10, 아마 이거보다 더 내려갔을 건데 대충 이 정도 위기 때가 이제 이 정도라 보시면 됩니다. 10 이하. 특정 섹터 폭락, 시장 전체 비관론이 확산되죠. 이 정도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저는 장투 계좌랑 단타 계좌를 운영하는데 단타 계좌인 플러스 2배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왜 샀는지 그 관점이나 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멤버십 영상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평단이라 이런 것도 다 나와 있고 하니까 한번 궁금한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좀 가격에 대한 예민한 얘기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멤버십에서 좀 다루고 있습니다. 포지션이라든지. 이거는 단타 계좌고 장투 계좌도 그대로 다 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투 계좌도 멤버십 영상에 다 이제 포지션이나 이제 평단이라는 거 공개돼 있으니까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쨌든 시장에 그렇게 큰 이유 없이 이런 공포, 우려로 빠진 거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베팅을 좀 해봤습니다. 자세한 뷰나 관점은 이제 멤버십 영상을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아크도 이제 계속 사다가 잠깐 멈췄었는데 그 폭락을 또 나온 다음부터 20일, 21일 또 아크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도 아크는 좀 폭락 때마다 템퍼스를 다시 줍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63만 달러, 200만 달러, 160만 달러, 510만 달러, 170만 달러, 490만 달러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렇게 적지도 않고 적당한 가격으로 분할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크에서는 두 가지로 운영하죠. 아크 인베스트 메인이랑 이제 ARKG라는 ETF로 두 개를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 템퍼스를 두 개 다 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으로는 18일에 또 CEO 에릭의 매도가 나와가지고 그걸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 내부자 매도가 있었고요. 여기 중에 좀 주목할 만한 거는 이제 CEO의 매도죠. 18만 3천 주를 매도했습니다. 뭐 이분이 들고 있는 거는 2,900만 주기 때문에 뭐 이거에 비교하면 당연히 작지만 금액으로 하면 대충 180억과 190억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로. 평균 가격은 68.65달러. 다 이제 이때쯤에 내부자 매도가 같이 나왔습니다. 18일날. 일단 이거는 갑자기 나온 매도가 아니라 이제 미리 신청해둔 매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상장하고 1, 2년 안에는
꽤 많은 내부자 매도 물량이 나와요. 그래서 시기가 시기만큼 좋진 않지만 그냥 원래 정상적인 뭐 그런 내부자 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에릭이 너무 많은 물량을 들고 있어서 좀 물량이 나와주는 게 원래 기본적으로는 조금 더 안정되고 좋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매도가 당연히 안 나오면 좋지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매도고, 정상적으로는 이 매도가 더 많이 나와서 적당한 물량이 풀려 있는 게 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물량이 많이 풀려야지만 이제 기관들이 물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변동폭도 작아지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투자하기 좋은 뭐 그런 환경이 조성된다고 하더라고요. 찾아보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있긴 한데 좀 시장이 안 좋을 때 뭐 나온 거라 뭐 좋진 않죠. 내부자 매도니까 일단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시장이나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정은 뭐 알겠는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사주 매입이나 개인적인 개인 매수가 나와도 지금 모자랄 판인데 이렇게 매도가 나와주니까 폭락장에 기분이 몹시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이렇게 내부자 매도가 나와 있고요. 이제 다음 소식은 템퍼스 트위터에 올라온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자, 내용을 보자면은 미국 종양내과 의사인 슈클라가 템퍼스의 XF 액체 점검 덕분에 다른 검사로는 찾지 못했던 특이한 유전자 융합을 발견했고, 그 정보를 기반으로 환자의 치료 전략을 바꿔 치료 결과가 크게 향상되었다는 실사례를 공유하는 영상이에요. 이거 가보시면은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템퍼스의 XF가 실제 환자 진단과 치료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 성과를 냈다라는 메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저 사람은 미국 종양내과 폐암 전문으로 실제 임상에서 활동하는 전문이고, 종양학 커뮤니티에서 인정받는 의사라고 해요. 임상 현장에서 신뢰받는 종양내과 의사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템퍼스 투자자시라면 많이 들어봤을 XF란 무엇인지부터 보면, XF는 템퍼스가 제공하는 혈액 기반 유전자 검사고요. 혈액 속의 종양 DNA를 분석해서 기존의 조직 검사 바늘로 종양을 떼는 방식 없이 혈액만으로 종양의 유전자 변이, 융합, 표적 치료 가능성 등을 진단해주고 암 환자의 정밀의료 치료 방향을 잡는 핵심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XF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유전자 변이 분석인데, 암을 유발하거나 치료제 반응성과 관련된 변이를 빠르게 파악해줍니다. 유전자 융합을 탐지하는데 이번 사례에서 말한 유니크 퓨전이 바로 이건데, ARK, ROS, NTRK 등 표적 치료제 반응성이 크기 때문인데 퓨전을 찾는 순간 치료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표적 치료 매칭입니다. 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어떤 약물이 가장 잘 맞는지 추천이 가능해요. 템퍼스는 이걸 AI 알고리즘과 함께 제공해주고요. 조직 검사로는 못 잡는 것까지 탐지해줍니다. 특히 전이 재발 환자에게 유리하다고 하고요. 혈액 속 ctDNA가 더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템퍼스 투자자 관점으로 보자면은, XF는 템퍼스 매출에서 핵심 비중을 맡고 있어요. XT인 조직 기반 패널과 XF 혈액 기반 패널 조합이 템퍼스의 진단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해주고 있습니다. XF의 정확도 활용 사례가 늘수록 병원과 보험 혜택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임상적으로 강력한 성과를 보여주는 케이스인데, 퓨전 발견에서 치료 결정, 환자 상태 개선까지, 이건 병원 의사에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고 실제 임상에서 효능이 검증됐다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밀의료 브랜드 파워 강화도 있는데, 암 환자 진단에서 액체 생검은 점점 필수고, 템퍼스는 XF를 중심으로 AI 기반 치료 추천까지 제공해주고 있어요. 경쟁사 대비 차별화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약해보자면 템퍼스의 XF는 혈액 기반 암 유전자 검사이고, 이번 사례는 XF가 다른 검사로 못 찾는 유전자 융합을 발견해 환자의 치료 결과를 크게 향상시킨 실제 임상 성공 사례를 소개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소식은 템퍼스에 대한 분석 기사고요. 3분기에 흑자 에비타를 달성하는데 어떻게 기여했을까라는 분석 뉴스입니다. 우선 템퍼스는 3분기 조정 에비타를 흑자 달성했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조정 에비타 150만 달러를 달성한 거고, 템퍼스가 창업 후 처음으로 분기 조정 에비타를 흑자로 전환한 굉장히 상징적인 3분기 실적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이제 쭈루루루 떨어졌죠. 이 밸류에이션 우려로. 참 안타까워요. 이게 좀 상징성도 있고 나름 이제 시장만 좋았다면은 굉장히 좀 호재로 받아들였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건데, 아직 저는 이게 반영이 안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탄탄한 매출 성장과 비용 효율화가 맞물려져서 가능했던 이제 흑자 전환입니다. 이제 무엇이 흑자 전환에 기여했는지 보면 유전체 검사 부분에 강력한 성장으로 보고 있어요. 종양학 암 검사가 27% 증가했고, 유전학 검사가 37% 증가해서 전체 검사량이 33% 증가했습니다. 거의 모든 검사 카테고리가 고르게 성장했고, 핵심 사업의 견조한 수요가 이제 기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MRD 팀의 재정비, 조직 개편 후 실행력 강화인데, MRD 사업부가 과거 조직 문제로 흔들렸으나
최근 분기 동안 영업인력 재교육과 안정화를 진행했고 3분기에는 실행력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경영진이 강조했습니다. 그럼 이제 MRD가 뭐냐면은 MRD는 미세의 잔존질환입니다. 의미로는 암치료, 수술, 항암, 방사선을 받은 뒤 몸 안에 남아있는 아주 미세한 암세포를 말하고요. CT나 MRI로는 안 보일 정도의 극소량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MRD가 양성이면 재발 위험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MRD가 음성이면 재발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재발 모니터링 치료 방향 결정의 핵심 지표가 된다고 해요. 그럼 이제 템퍼스의 MRD 기술을 보자면은 혈액 속 ctDNA를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시퀀싱으로 환자별 암 특이 DNA를 추적하는 방식이고, 가던트 헬스나 나테라 등과 경쟁하는 분야입니다. 고마진 비즈니스고 재발 모니터링 특성상 반복 매출이 발생하는 부분이에요. 즉 MRD는 템퍼스의 향후 매출 성장의 핵심 사업의 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템퍼스의 MRD 팀이 왜 흔들렸냐면은 과거에 템퍼스는 MRD 사업을 확장하려고 전담팀을 새로 꾸렸어요. 근데 초창기 단계라 인력 구성이 미흡했고 제품 데이터 운영 프로세스 정비가 부족했습니다. 영업팀 교육도 부족해서 이것들이 모두 겹쳐서 도입 초기 실행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경영진도 공공연히 인정했던 부분이고, MRD 팀이 초기 구조조정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계획보다 늦어졌다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즉, 팀 구조조정과 조직 안정화 문제가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럼 이제 2025년 3분기에는 어떤 게 개선되었냐면은, 핵심 개선 포인트는 MRD 영업 인력 재교육으로 제품 가치 적응증, 보험 적용, 경쟁사 대비 강점 등을 영업 인력에게 다시 철저히 교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됐고, 그게 주문 증가를 불러왔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조직 안정화가 됐는데 MRD 운영팀과 영업팀을 재정비했고, 초기에 부서 간 단절 문제가 해결됐고, 검체 처리 속도, 보고서 품질 안정화까지 이뤄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영 효율성도 확보했는데 실험실 워크플로우 최적화했고, 재발검사 환자 수 증가와 데이터 기반 자동화 도입이 되어서 운영 효율성을 확보했다고 해요. 그리고 MRD 임상 파트너십 확대인데 2분기나 3분기 사이 여러 병원 암센터와 MRD 프로그램 계약을 체결했고, MRD가 실제 진료 워크플로우의 정착 단계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 어떤 성과가 나왔냐면은, 경영진 코멘트를 좀 보자면은 MRD 팀이 이제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교육과 구조조정 이후 실행력이 강하게 개선되었다. 의사들의 MRD 주문량이 실제로 증가했다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매출에도 직접 기여했는데 MRD 검사 주문 증가와 MRD 관련 신규 파트너십 여러 건 체결, 전반적인 진단 매출 성장에 도움을 주었다고 해요. 이제 MRD를 짧게 요약해보자면, MRD는 암 재발 혈액으로 추적하는 고마진 핵심 사업이고, 초기에 팀 구성 문제로 흔들렸지만 25년 3분기에는 조직 안정화와 재교육, 운영 효율화 덕분에 판매, 실행력이 크게 좋아져 실적 상승에 기여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어떤 게 성장했는지 보면, 데이터 라이선싱 부분에서도 38%가 성장했다고 합니다. 생명과학과 제약사에서 판매하는 데이터 라이선스 매출이 38% 증가했고, 주요 신규 계약만 1억 5천만 달러 규모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데이터 사업은 마진이 높아서 EBITDA 기여도가 큰 부분이라고 해요. 그리고 비용 절감과 효율성 개선입니다. 전반적 운영 비용이 절감됐고, 영업 관리 효율성도 강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페이지 인수 관련 수백만 달러의 추가 비용까지 흡수했음에도 흑자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페이지 인수 비용이 없었다면 조정 EBITDA는 약 400만 달러였을 것이라고 회사가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이번 소식 요약해보자면, 유전체 검사 강한 성장과 MRD 조직 안정화, 고마진 데이터 라이선싱 증가와 비용 효율화 덕분에 템퍼스는 3분기에 처음으로 조정 EBITDA 흑자 전환을 달성했다는 분석 뉴스 소식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은 템퍼스의 파이퍼 샌들러 제37회 연례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가에 대한 소식입니다. 우선 25년 12월 3일 뉴욕에서 개최되고, CFO가 자담에 참여해 회사 전략과 성장 로드맵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행사 내용은 웹캐스트 생중계 및 녹화본으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컨퍼런스 참가는 워낙 좀 많이 하고 있으니까 좀 비슷비슷한 내용들이죠. 이제 파이퍼 샌들러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어떤 곳이냐면은, 이제 파이퍼 샌들러는 미국 투자은행인데 매년 개최하는 헬스케어 전문 대형 컨퍼런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헬스케어, 바이오, AI 헬스 분야 상장 및 비상장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는 업계 유명 행사예요. 기관 투자자, 애널리스트, VC, 제약회사, 의료기기 회사 등이 모여 기업 전략, 성과, 재무, 전망을 직접 듣는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템퍼스 관점에서 왜 중요한지 보면, 기관 투자자들 앞에서 공식 발표하는 자리다 보니까 시장 신뢰도를 상승할 수 있는 효과가 있죠. 그리고 CFO가 나오는 행사이기 때문에 매출 가이던스나 규제 진행 상황, 수익성 전환 로드맵 등 중요한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 높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이슈 받는 소식들은 뭐 최근에 나온 건 없긴 해요. 다른 헬스케어 기술 기업과 함께 비교되므로 템퍼스의 경쟁력, 포지셔닝을 다시 각인시키는 뭐 기회 정도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소식은 이제 CEO인 에릭의 트위터를 가져왔고요. 이 트위터에서는 이미 승인된 치료제와 현재 임상시험 중인 치료제를 포함한 ADC 치료법의 급속한 확장으로 인해 시스템은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모든 IHC 염색을 수행할 조직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미 RNA 시퀀싱과 디지털 병리학과 같은 더욱 스마트한 대체물을 적용하여 어떤 환자가 어떤 IHC 염색을 받아야 하는지 알아내고 있습니다라는 트위터입니다. 저걸 그냥 간단하게 요약해보자면은 ADC 치료제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환자에게 필요한 IHC 검사가 많아져요. 하지만 환자에게서 얻을 수 있는 조직은 매우 적어요. 모든 IHC 검사를 다 돌리기에는 조직이 이제 모자라다고 합니다.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 병원 진단 체계가 한계점에 다다랐다고 합니다. IHC를 원하는 만큼 할 수 없는 상황이 자주 발생되고 있다고 해요. 템퍼스는 이미 대체 솔루션이 가동되고 있어요. RNA 시퀀싱과 디지털 병리 AI 분석을 통해 이제 대체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고, 이 대체 기술로 어떤 환자에게 어떤 IHC가 필요한지 더 효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서 불필요한 염색을 줄이고 조직 낭비 없이 최적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폭발하는 ADC 시대에서 발생하는 병리 병목 문제를 템퍼스의 기술이 해결하고 있다라는 트위터입니다. 한 줄 핵심으로는 ADC 치료가 너무 빨리 늘어나서 필요한 IHC 검사를 다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템퍼스는 이미 RNA 분석과 AI 디지털 병리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그런 트위터 소식 내용입니다. 오늘 가져온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계속 등락폭이 굉장히 심하고 좀 하락폭도 심하다 보니까 많이들 힘드실 텐데, 다 같이 힘내서 이번 좀 하락장을 잘 이겨내고 이제 뭐 언제나 그랬듯 많은 논란을 뒤로하고 잘 해결하면서 조금 시장이 회복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저는 이제 조정과 좀 하락이 나와도 좀 시장과 멀리 하면서 시장에 너무 집중해 있지 않고 살짝은 한 발자국은 멀리 떨어져서 시장을 조금 바라볼 생각이긴 합니다. 템퍼스 주주시거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